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당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내놨는데 윤리위에서도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 선수들 후보들 간의 대결이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자, 이러다가는 모두가 다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당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노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리까지 나서서 지금 이제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용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산 분위기가 지난번에 이 진중권이가 자기가 김건희 여사하고 57분간이나 통화했다. 요거를 갖다가 이 SNS에 올려버렸어요. 저도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 자, 이것 때문에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만 보더라도 참 정치판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 용산 분위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 이제 장호진 안보실장이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안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심지어 뭐 주한미군이 떠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과거에 트럼프도 주한미군을 이 돈으로 따져서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께도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 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호진 안보실장이, 왜냐하면 장호진 안보실장은 이제 안보의 최고 사령탑이니까 여기저기 이제 미국 조야의 의견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장호진 안보실장이 노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레토릭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지는 많은 또 이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실명을 걸고 얘기한 걸로 본다면 이 외교적인 제스처 또는 레토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런 기대일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장호진 안보실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믿으면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믿어가면서 지금 미국 내 선거 동향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논평가들, 또 다른 언론 보도하고 차이점이 하나는 저는 안부수서부터 지금 이재명의 유죄 확정적이다. 안부수서부터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삼진 아웃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는. 자, 안부수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안부수는요, 김영철이가 앞으로 대북 창구는 안부수로 해.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안부수는요, 더블 에이전트, 이중 첩자로 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부수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탄이 이화영 재판이 되겠고, 그리고 3탄이 이번에 이제 김성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부수하고 차이점 뭐냐. 김성태하고 이화영이도 공범, 이화영과 이재명이도 공범. 요 세 명은 말하자면 대북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재명이는 속된 말로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지금 우리 이제 종편에 나오는 이제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법조계에서 지금 보면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까지 걸려 있는 게 지금 재판이 4개지 않습니까? 혐의가 11개.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정자동도 있고 하여튼 부지기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관도 또 들어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무거운 형벌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한 7, 80년 정도는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아도 이거 죄를 갖다가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 정도까지도 지금 이재명이는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형벌을 받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를 무서워가지고 안 받겠다. 서울로 오고 싶다. 근데 검찰에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대법원에서도 신진우 지금 부장판사는 또 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조의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의대가 지금 이 보도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건 맡아야 된다. 이런 결심을 굳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가 맡으면 이거 속전속결로 가는데 과연 속전속결로 가게 이재명이가 놓아줄 것이냐. 또 장난질을 하겠죠. 왜? 이재명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런저런 사전되고 첫째로는요. 재판에 출석을 안 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연을 시켜. 이게 전형적인 지연 전략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법관 기피. 아니 이화영 재판할 때 초심, 1심, 2심, 3심까지 이 법관 기피를 했잖아요. 이거 모조리 대법원에서까지 싹 다 기각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도 기각되는 걸 알지만 기각되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이죠. 이번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재판 중에 그 어느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건데 조희대가 가지고 있는 칼, 뭐 조희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만, 거기에 따른 인권의 침해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낭비. 왜냐하면 뭐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재판 지연을 갖다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조희대의 넘버원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재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거 신진호 부장판사도 이번에 1년을 연기 조치했어요. 그 바람에 이화영 재판을 끝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재명 재판 받으면 똑같은 논리로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소신이 확고한 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끝내겠어. 그렇게 가면 다시 또 1년 연기.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말이죠. 과거에 중요한 재판의 경우, 양승태 재판, 조국 재판, 이런 재판들을 보면, 보통 통상적인 2년 임기, 요거를 플러스 알파해서 3년, 4년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조희대는 뭡니까? 법원장도 재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신진호 판사도 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원지법의 재임 기간이 더 늘려서 연장 근무를 계속 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고 지금 이제 조희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는 사실상 이제 완전하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1년 안에 공직선거법도 끝나고요. 그 이화영 요 재판 그러니까 이화영과 김성태 재판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요거 이재명 재판은요, 그냥 속전속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진호 부장판사의 역할, 기대, 이게 굉장히 크고 기대해 볼만 하다. 자, 그리고 이제 형량과 관련해서는요, 왜냐면 지금 4개 재판이 있는데 범죄가 11개나 돼요. 이걸 다 합치면은요, 한 7, 80년 정도를 맞을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이 중앙일보가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용산에서는요, 지금 용산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 지금 친윤, 비윤 우리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친윤, 비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활윤, 즉,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만 해먹는다.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 간에 난타전이 벌어져 있는데, 요 난타전, 이거 용산에서 참고 있으려니까, 왜? 윤 대통령이 엄명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용산의 기본 입장이 뭡니까? 지금까지도 개입을 안 했지만은, 앞으로도 개입을 안 할 것이다.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용산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윤, 친윤 간에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7일 날 윤 대통령이 말이죠. 최근 전당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고 참모들에게 엄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엄명.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난장판을 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중권이가 말이죠.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전부 다 폭로해버렸잖아요. 자, 저런 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려니까 열불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실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진중권 같은 이 좌파들이 오히려 더 지금 이거 폭로해갖고 끌어들이는 유도 작전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엄명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이런 배신자들을 이거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넘어가려니까 엄청 불불 끓고 불쾌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예. 요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윤, 비윤도 없고
오로지 윤 대통령을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활용해 먹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지금 열불이 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말이죠. 지금 전당대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윤리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혔어요.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이 이제 최근에 윤리위원장을 맡았는데 당헌 당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헌 당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말이죠. 윤리에서 이제 긴급 기자 간담회까지 가져갔고 윤리위원이 지금 6명인데 만장일치로 이런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말이죠. 이 한동훈과 원희룡 간의 이제 상호 비방전. 요것이 말이죠. 당헌 당규상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당 선관위에서. 그래서 주의 조치를 취하는 제재 공문을 보냈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경우는요. 한 단계 위인 더 강한 단계인 경고나 또는 윤리의 회부까지 이제 회부해서 합동연설회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이용구 위원장도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윤리위는요,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선관위 조치와 별도로 윤리 규정 제20조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윤리규정 제20조는 뭐냐?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 위반해서 당 발전의 시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윤리위도 말이죠. 굉장히 지금 강한 이 제재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 후보들이요. 콧방구도 안 켜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둘 다, 이 한동훈과 원희룡이는 이런 당 윤리의 선관위 조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 원희룡 캠프하고 이 한동훈 캠프 똑같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이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부산에서 지금 합동 지금 이제 당원 간담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원희룡이는 앞으로 연대할 경우에는 나경원하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근거 없는 인신공격, 막말은 서로 거르고 선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당 대표가 되기 위한 인간 됨됨이와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로 알고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책이나 비전이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고 구체적인 것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 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적절함을 호소하고 경기를 살려나갈 정책도 제안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나경원이가 말이죠, 이 SNS를 통해서 한동훈한테 당권, 대권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예, 만약에 둘 다 노려? 그러면은 한재명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딱 이재명 도돌이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나경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지방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당원 당규사고는 내년 9월이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방선거 직전에 또 비대위, 전당대회 지긋지긋하다. 만에 하나 대표직 사퇴마저 거부한다면 한동훈이는 그때부터 완벽하게 한재명이 된다. 당원 당규까지 바꿔치기 해서 임기 연장의 꿈을 강행하였다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한동훈한테 직격탄을 날리니까 한동훈이도 이에 질세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이다. 나경원이도 꿈을 좀 크게 가져라. 이렇게 조롱하는 발언을 항상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본인을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걸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최대한 참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특히 말이죠. 한동훈은요. 오늘
오늘 말이죠. 이 포항 이 당협 사무실에서 당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말이죠. 이 정호승 시인의 폭풍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심경, 말하자면 정호승 지금 시인처럼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 이기겠다, 이런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폭풍 앞에서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 공격을 폭풍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앞에서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폭풍 속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인용해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민주당을 이기겠다. 폭풍이 지나기에는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폭풍이 돼 뒤엎어야 한다. 예. 그리고 대구가 나온 무노이자 시인 정호승의 시 폭풍을 언급하면서 제 뜻이 딱 그러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폭풍에 맞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꽃을 피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는 보수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제가 만들겠고, 폭풍 속에서 함께 같이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폭풍이 되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다수의 힘과 포퓰리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폭풍이 돼서 대한민국을 바꾸자. 여러분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넣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총선기간 저를 이렇게 쓰고 폐기해버리기에는 짧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안보 실장,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는데요. 한미동맹 트럼프 대통령 될 경우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어,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민주공화 양측 의원이나 인사가 굉장히 많이 방한하고 본인하고도 만났는데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탄탄한 지지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얘기도 수 있고 실제 집권했을 때 이슈별로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나름대로 이슈별로 챙기고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꾸려질 경우에는요, 한반도 자체 핵 문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진영 내 인사들 간에도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어느 한쪽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상당히 좀 컨트롤된 이 워딩으로 현 상황을 잘 표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나토 정상회담 32개국 회원 정상인데요. 여기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러 간의 군사협력, 무기 지원 문제, 이것이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우려를 공동성명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북한의 모성이 난리가 나갖고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러 간의 협력은 주권 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결수단으로 전락한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의 위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나토의 대북, 그 다음에 대로 비판 성명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 유럽은 이제 본래 미국보다는 이제 북한 문제에 덜 관심이 좀 더 냈는데, 이번 나토 성명을 보고 이제 북한도 깜짝 놀라가지고, 북한을, 왜냐하면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좀 유럽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면 지금 나토 회원국들도 말이죠, 북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두고 화군이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재명 이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말이죠, 저 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신진호한테 특명을 내려놓고 있다. 네가 1년 더 해. 그래서 이재명 재판까지 다 끝내, 이런 특명을 내려놓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예외적인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김명수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이 재판장이 신진호 판사하고 옆에
배석 판사가 둘이 있는데 요 배석 판사들이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교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배석 판사들은 계속해서 신진우 부장판사 밑에서 이재명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왜? 이화영 재판문을 다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재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주심 이 판사들 배석 판사들도 이 내용을 훤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도망갈 구멍이 사실상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자, 이런 지금 전망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개 재판이 돼 있고 11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 재판 재판이 다 끝나면 총 형량이 70년에서 80년 정도나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요, 이게 800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억이에요. 이 100억이니까 최소한도 요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20년 이상이 나온다, 최소. 그래서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대장동 하나만도 워낙 방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베이맥스가 거의 5천억이 다 되잖아요. 4,895억. 이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30년. 그러면 벌써 한 55년 정도의 징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의중 교사, 한보 2, 3년, 3, 4년. 또 법카. 이렇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정도의 형량이 다 합산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법조계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악질 범죄인과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하게 최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온 몸에 안고 있는 장본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에 대한 탄핵도 우리가 청원운동을 벌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재명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화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